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18번 문제부터 지금 34번까지 이어서 볼 거예요. 보는데 그런 동안에 필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자기가 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는 정리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로 옳은 것은 이주화는 당나라에서 처음 주도된 것으로 고려에서는 성종 15년 철전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로 중국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씨를 새겨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동전 그림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 그림 뭐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동전에도 써 있어요. 당백전, 앞에도 다 이렇게 동원 이렇게 조금씩 삼연통보 3 써 있고 해동통보 해 써 있고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시고요. 일단 1번 보면 당백전은 언제예요? 조선 후기 대원군이 뭐 하려고? 경복궁 중건하려고 만든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던 바로 이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 그러니까 이건 바로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동전이었다. 그러니까 1번, 5번 같은 경우는 고려 거 아니니까 답 아니죠. 그 다음 건원중보는 바로 성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로서 중국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뒷편에 동국이라는 글씨를 새겨놓은 거 맞아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더라. 사만통보나 해동통보 이거 두 개 전부 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사만통보는 고려 숙종 때, 그 다음에 해동통보도 숙종 때 만들어졌고요. 해동통보 같은 경우는 고려 의천 승려인 의천의 권위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거 봅시다. 19번 같은 경우는 다음 일기와 관련된 전쟁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기 봅니다. 1592년 7월 8일 말끔 써있는데 1592년 16세기네요. 16세기의 무렵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견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암초가 많아 판옥정선이 서로 부딪히게 될 것 같아서 싸움하기가 곤란했다.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적은 기슭을 타고 무트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을 계획을 세웠다. 함산도, 판옥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더라.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에 관련된 거를 우리 보기에서 골라볼 건데 최영 장군이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최영 장군이 왜구를 격퇴한 거 시기로 봤을 때 어느 시대? 고려 시기가 된 거고요. 고려시대 고려 홍산대청 때 왜구를 갖다가 크게 격퇴를 하였다. 그 다음에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건 조선시대가 맞는데 언제예요? 바로 중립외교죠. 광해군의 중립외교다. 중립외교. 그 다음 곽재우가 빨간 바지의 그 사람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이게 바로 의병의 활약으로서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내용이 맞고요.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조선 초에 조선 전기의 세종의 명령으로. 그 다음 정봉수가 용골상선에서 항전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조 때 일어난 정묘호란. 인조 때 일어났죠. 정묘호란. 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래서 지금 19번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거 몇 번이요? 3번이 답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보시면 가다 전투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나세, 심덕부, 채무섬 등은 진포에서 왜적과 싸워 승리하고 포로가 된 우리나라 사람 334명을 구출하였다. 채무선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키워드 땅 동그라미 쳐줍니다. 채무선. 자, 채무선이 누구랑? 왜구랑 싸워서 이겼대요.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왜구. 그 다음에 몽고군이 오자 김윤우는 처인성으로 피난가 있다. 그 다음에 몽골 원수 사리타가 그곳을 공격했을 때 김윤우가 그를 사살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몽골의 침입이죠. 몽골. 그 다음에 강감찬 기변 12,000여 명을 선발하여 산중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로 소가지를 꿰어 물을 막았다가 적들이 왔을 때 일시에 물을 트고 복병을 돌격시켜 큰 승리를 거다. 이거 뭐예요? 귀주대첩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온 거죠? 바로 거란의 침입이다. 사실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거는 시대로 봤을 때 언제예요? 시대로 봤을 때 고려시대의 대외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려시대의 대외 관계. 자, 이 대외관계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침략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침략을 순서대로 쭉 적어봅니다. 거란의 침략, 그 다음에 여진의 침략, 그 다음 또 누가 쳐들어와요? 바로 몽골의 침략.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의 신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라라고 했으면은 제일 먼저 1, 그 다음이 몽골이라고 했으니까는 2, 세 번째가 3, 1, 2, 3 거꾸로네요. 다 나가면 다 몇 번인가요? 5번이죠. 5번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20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1번. 21번은 뭐 도자기가 막 나와 있어요. 도자기. 이름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도자기 무늬, 도자기를 만든 그 기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법을 이해를 하는데 도자기 이름을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21번. 이 도자기는 주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제작되었다. 거친 질감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1930년대 고 이우섭은 청자에 분을 발라,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봅니다. 청자에 분을 발라 장식한 자기, 분장회청사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러면은 분장회청사기처럼 만들어진 거 고르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청색칠이라고는 정말 눈시고 찾아봐도 없는 바로 순백자병이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이 물고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청자에 분을 발라 장식을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고유석 같은 경우는 분장, 회청, 사기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하죠. 분청. 사기. 그 다음에 3번. 3번 그림은 이거 향로죠. 향로인데 이름이 굉장히 청자, 칠보, 투각, 향로. 청자, 칠보, 투각, 향로라고 해서 청자라고 이미 명시가 됐죠. 분청이 아니라 청자에다 분칠한 게 아니라 그냥 청자예요. 청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와 다르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유명한 불인데 이거 청화백자예요. 청화백자. 조선시대. 조선시대 지우고 청화백자. 청화백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그림이 이 도자기잖아요. 이거는 이런 양식, 상강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청자인데 상강 기법을 이용했으니까 상강.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들 여기 조그만 자세히 보면은 조그만 걸로 새들이 막 그려 있거든요. 이 새 뭐냐면 학이에요. 운학으로 무늬를 만든 병이다. 매병. 자, 이렇게 된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같은 경우는 자료 명시되어 있는 청자에 분을 발라서 장식한 건 바로 2번 분청사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림, 요 그림이나 순백자 같은 경우는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를 아우를 때 나오기도 하니까는 반드시 그림 딱 도자기 봤을 때 이건 뭐야? 청자, 상가, 문학무늬, 매병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시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세워서 이 도자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 몇 번? 2번 답이고요. 2번이 답이고요. 다음 거 바로 가시면 22번. 자, 왕이 나오고요. 신하가 나오네요. 왕은 어떤 왕이다? 바로 인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바로 인조 시기의 대외 정책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인조가 저들의 요구에 어찌해야겠소? 라고 하니까 신하가 이번에 굴복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오랑캐인 여진족과 형제관계를 오랑캐랑 형제관계를 맺자는 얘기죠. 그래서 맺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형제관계 맺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자. 척화라고 하죠. 척화. 평화를 배척한다. 주전. 전쟁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관계의 대외관계로 옳은 것은 인조의 대외관계 신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추구하였다. 이거는 바로 광해군이죠. 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던 광해군. 그 다음 수신사를 파견하여. 수신사를 파견한 건 언제예요? 바로 개항 이후죠. 개항 이후. 개항 이후다. 개항 이후.
어떤 시점을 드는 거죠? 바로 강화도조의 이후 상황. 친명 배금을 내세워 후금을 적대시하였다. 바로 이게 인조의 정책이고요. 이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고요. 나머지 봅니다. 여진족의 근거지를 점령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윤관의 업적이다. 윤관. 그 다음 척하비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대원군의 대외 정책이다. 대원군. 그래서 답은 3번. 2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3번. 일단 칠판을 조금 지우고요.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역사신문 보니까, 자, 친척이 무슨 죄입니까? 도망간 작은아버지의 몫까지 저에게 물리다니요. 이웃의 몫을 대신 납부하고 어린아이와 죽은 자도 함께 내는 바로 농민의 세금 부담. 이거 뭐예요? 인징, 족징, 뭐 황구첨정, 그 다음에 백골징포라고 해서 바로 군정의 문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정. 군정이라고 하는 거면은 군대 가지 않는 내신에 내는 포라고 하는데 옷감이라고 하는데 군정의 문란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군정의 문란. 자, 여기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은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건 특산물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군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정법. 이거는 전세에 관련된. 그 다음에 균역법을 실시했다. 이게 바로 군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과 이 지문의 내용은 맞다. 그 다음에 4번. 과전법을 실시했다. 이거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 뭐예요? 신진사대부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성계가 고려 말에 실시했던 정책이고요. 황국제, 춘군기 농민구제. 이거 뭐예요? 춘대춘합. 이라고 해서 봄에 먹거리 없어 빌렸다가 가을에 먹거리 생기면 갚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구려시대 때 진대법이 있고 고려시대 때 흑창,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죠. 가면 갈수록 점점 폐단이 심해져서 나중에 대원군이 없애버리는 바로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바로 군정의 문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연관된 거는 바로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이다. 언제? 조선 영족 때 실시됐던 내용이고요.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감액을 했다. 원래는 몇 필이에요? 1년에 2필씩. 1년에 2필 내던 것을 어떻게? 1년에 한 필로 내요. 그러면은 그 전보다 모자라졌기 때문에 모자른 거는 어디서 충당한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와 같은 잡세에서 나머지를 충당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 봤고요. 24번으로 넘어가시면 24번. 뭐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다음 자리와 관련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초계문신 성적표, 그 다음에 화성행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봐서 초계문신제도와 화성제도, 수원화성 건립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조선 후기 정조대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보면은 탕평비를 건립했다. 탕평비 누가 건립했어요? 영조가 성균관에다가 탕평비를 건립을 한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장용영 왕의 친위 부대 누가? 정조가 한 게 맞지요. 그 다음에 디귿 호포제를 실시했다. 예전에 우리 지금 23번 문제에서 군역에 대해서 봤는데 원래는 1년에 한 필씩 내가지고 부족분을 갖다 다른 데서 충당을 했잖아요. 그랬었던 것을, 그러면 1년에 한 필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아들을 갖다가 한 3명 정도 낳았어. 아들을 3명 낳았으면 우리 집에서 몇 필 나가요? 그러니까 장정당 한 필씩이니까 3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원군이 어떻게 바꿔줬냐면 지포자를 써가지고 한 집당 한 필. 내가 아들 3명 아니라 30명을 낳았어도 우리 집에서는 한 필만 내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호포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바로 정조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대전 통편, 이거 법전이죠. 법전 같은 경우는 조선이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그 변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대원군 때 대전 회편, 이렇게 4차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24번 같은 경우는 니은과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고요. 25번으로 넘어갑니다. 25번은 25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조선 후기 실학자래요. 연보 1731년 청중목에서 출생했고 본가는 남양이래요. 1765년 북경, 중국 갔다 왔네요. 중국 학자 및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를 했고 주요 활동은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의 그림이 아주 뿌옇게 나와 있어요. 담헌집.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비판했대요. 중화사상을 비판했다는 얘기죠. 양반 문벌제도 및 그 다음에 교육제도의 균등 이런 것들을 좀 주장했던 요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조선 후기 실학자라서 바로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홍대용. 그러면은 이 보기에서 홍대용에 대한 거를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경세 유표에서 정전제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정전제 이건 누구예요? 바로 정약용. 중농학파 정약용. 의사문자에서 지전설, 지구 자전설을 주장한 건 바로 홍대용이 맞아요. 2번이 답이고요. 발해고에서 발해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 발해고 누구예요? 바로 유득공. 국학자 유득공이고요. 성호사설에서 영업전 매매 금지를 주장했다. 이건 누구예요? 성호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 북학의에서 소비를 우물에 비유하여 이 사람 누구예요? 박재가. 그래서 모두 실학자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연보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건 누구다? 바로 홍대용.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은 답 2번이고요. 26번. 26번 보시면 자, 지도가 또 나옵니다. 긴 지도가. 보시면 지도의 사건이 일어난 공통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어디예요? 이 표시되는 이거 어디지? 막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뭐가 들어요? 어떤 사건인지 그냥 딱 나와 있어요. 홍경래 난이다. 홍경래 난. 자, 홍경래 난도 그렇고 지금 빨간색으로 전뻑뻑뻑 찍혀있는 거 이거 뭐예요? 임술 농민 봉기.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어떤 사건이요?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난 원인을 고르란 얘기죠. 농민 봉기. 농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고르라는 얘기고요. 이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홍경래의 난은 언제냐? 순조 때, 조선 순조 때. 그 다음에 임술봉기 같은 경우는 조선 철종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자, 이 시기 무슨 시기예요? 바로 세도 정치기죠. 세도 정치기의 농민봉기이기 때문에 세도 정치기에 일어난 농민봉기의 원인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기억의 동학의 확산. 이건 동학이랑 큰 관련은 없어요. 동학의 확산 때문에 일어나려면은 저기 나중에 1894년에 일어나는 농민봉기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니은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면은 뭐뭐 들어가요? 뽕뽕뽕. 전정, 군정, 황곡. 엄청 문란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나. 그 다음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 디귿. 탕과 노린 백성들의 등을 쳐서 먹는 바로 그런 관리들이 횡포를 너무 심하게 부리죠. 왜요? 중앙에서 왕권이 약하니까 지방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이런 중앙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게 되면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서양 열강과의 수교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건 위정척사운동이죠. 위정척사운동. 바로 위정척사운동 같은 경우는 이 수교에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운동. 반대. 난 반대세. 반대하는 운동이다. 근데 여기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니까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답 3번. 그 다음 27번 보시면 이게 너무 많네요. 빨리 지우고. 자, 가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 보면은 지역을 검색했어요. 검색했더니 검색 결과 개요. 옛 지명은 서경. 고려 장수왕이 천도, 서경천도. 대동강이 흐르는 도시 중앙. 서쪽엔 도두산, 창광산. 북쪽에는 모란봉, 낮은 산지가 솟아있다. 대표 주요 유적지는 대성산성, 안악궁지, 을밀대, 만수대. 여기 어디예요? 서경이죠. 서경. 지금의 어딘가요? 바로 평양. 옛날에 서경, 지금의 평양이 되는 거죠. 북한의 수도. 그럼 27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평양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니까 지역 좀 같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다. 이건 바로 공주, 명학, 소라고 했으니까는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내서 일어나는 향, 부곡, 소에 해당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제나라이 셔먼호 사건, 이거 바로 대동강 하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평양이 맞고요.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세운 곳은 평양. 그 다음에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했다. 이것도 역시 평양. 고려 태조가 추진한 북진 정책의 기지, 여기는 서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가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공주 명학 소기 때문에 답이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다음 거 갑니다. 28번. 자, 28번은 일단 조금 더 지우고요. 자, 구식군대들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1882년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었고 대원군이 청으로 납치를 당했다. 청군에 의해서 난이 진압됐고 민지 세력이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용이죠. 내용. 구식군대들이 이용한 전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전개 부분. 자, 전개. 이거는 전개 부분이 되는 거고 원인이 있겠죠. 원인. 구식군대들이 봉기를 일으킨 원인. 자, 지금 1882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뭐예요? 바로 이모군란이다. 원인. 이 이모군란의 원인으로 뭐가 있을 거야? 구식군대 차별.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이고요. 그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 사건의 영향을 물어보니까는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운요 사건의 결과는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가 작성이 되었다. 영남 만인소가 작성된 원인. 원인으로 뭐가 있어요? 관련 있는 거. 조선 책략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유포까지 씁니다. 이거 갖다가 딴 데 읽으라고 하니까. 영선사가 청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갔다 와서 뭐 설치합니까? 기기창. 그 다음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응? 이 문제 틀린 우리 지금 수험생들, 이 시험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 문제 똑바로 안 읽어서 틀린 거예요. 왜냐면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을 이거 딱 보니까 82년에 99개 봉기 여기까지만 보고서 이건 그러면은 별기군 창설 다 딱 체크하면 그 틀린 거예요. 왜요? 문제가 사건의 영향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후의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몇 번? 이 결과 같은 경우, 이모군란의 결과 같은 경우는 재물포 조약.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뭐예요? 배상금 지불하고 이때 이 박영효가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누가 청군에 의해서 난이 진압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이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들어오게 돼.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일본과의 경제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답니다.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전제까지 결과 부분 보시면 돼요.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5번.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자, 결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사람들 문제 1번인 1점짜리인데 틀리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꼼꼼히 문제를 읽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 5번이고요. 다음 거 29번. 29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필기한 걸 좀 지우고요. 자,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자, 29번을 보시면 가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 자, 활동 볼게요. 교육으로는 오산활동, 오산학교. 그 다음 주요 인물로는 안창호, 이승훈. 국외 활동은 신흥강습소. 산업은 태극서관 자기회사. 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다.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 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바로 그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자, 이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헌이 육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이 관민공동이라고 해서 관료들을 이 토론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들어오게 하면서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왕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왕한테.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고 3.1운동을 계획하였다. 3.1운동을 계획한 거는 뭐 종교계 인사나 종교계나 학생들의 주도로
응? 학생들 주도를 하고요. 이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28 독립선언서 우리가 일본 유학생들이 도쿄 유학생들이 주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하였다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 한글을 간행하였다 조선어학회.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바로 시민회에 대한 설명 맞고요.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이 된 건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30번 문제는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정치는 바로 뭘까요? 세도 정치. 6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세도 정치에 대한 상황. 두 차례에 걸쳐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변질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송 논쟁이 심했던 건 언제예요? 바로 조선 현종 때. 그 다음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이 되었다. 이거는 16세기 이후부터 16세기 이후부터 유지가 됐던 거죠. 그 다음 소수의 외적 가문이 정치를 주도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3번 육조 직계제가 실시돼요. 육조 직계제 실시한 왕 2명 있죠. 누구 있어요? 태종과 세종. 그 다음 의정부의 기능이 부활하고 상군부를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거 대원군의 대내 정책이죠. 대원군. 답 몇 번이라고요?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가 같은 경우 발생년도 고종 3년 천주교 탄압으로 베르네 등 9명의 선교사가 처형이 되었다. 자,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들이 9명 처형된 사건 뭐예요? 병인 박해죠. 병인 박해. 자,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뭡니까? 병인 양요. 자, 원인과 결과 같이 알아두시고 가에 들어갈 건 바로 이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인데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했다.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건 뭐 때문이죠? 이거 헤이그 특사 때문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왜? 운요호 사건 때문에. 운요호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 그 다음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게 되었다. 러시아 남하 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남하 견제. 자, 이거에 관련된 거는요. 이 원인보다도 뭐가 나온다? 결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검은도를 누가?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거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조선 중립국론. 중국론. 조선 중립 국론 누가? 독일의 영사 부들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개화 사상가 누가 유기준이 이 중립국론을 주장은 했지만 성과는 없어요. 그 다음 4번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전사했다. 이거는 뭐예요?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이죠. 신미양요. 원인은 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그 다음에 5번 양원수 부대의 정족산소에서 항전했다. 이게 바로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이 맞기 때문에 31번 같은 경우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으로 갑니다. 32번. 자, 32번은 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문화재청은 경남 창녕의 사액서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액서원인 간사서원 터에서 땅에 묻힌 위패를 발견했다. 위패를 땅에 묻어놨대요. 이를 통해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도록 했던 대원군의 정책이 실체로 확인이 되었다. 바로 이 정책의 목적, 서원을 철폐했던 서원 철폐의 목적은 뭘까요? 서원 철폐. 서원은요. 면세특권 갖고 있죠. 세금 안 내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노동력을 갖다 계속 요구하게 되고요. 뭐 국가로부터 노비나 서적 같은 것들을 계속 지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재정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서원을 토대로 해서 이 붕당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어떤 학문적 기반, 양반들의 학문적 기반이 됐기 때문에 양반들이 너무 권력을 가지고서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원 철폐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 몇 번? 이인가 리을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바로 갈게요. 33번. 막 탈 쓰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음 작품이 유행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양반춤이에요. 딸 말뚝이 쉬 양반 나오신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이 이놈 뭐야. 말뚝이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이생원이라네. 그러면서 양반을 비꼬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양반춤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굉장히 비꼬는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언제? 조선 후기. 이런 문화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사회 모습으로서 서민 문화가 조금 발달한다는 거, 양반을 좀 비판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장시가 더욱 확대되었다. 2번 홍길동전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3번 자녀의 균등산속이 일반적이었다. 4번 서당이 널리 보급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5번 서민 소박한 미의식이 담긴 민화가 유행하였다. 1, 2, 4, 5번 같은 경우 바로 조선 후기의 문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 재산의 자녀 균등 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이건 언제예요? 바로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이기 때문에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양반춤과 같이 양반을 비판하고 비꼬는 풍자적인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림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뭐 한글 소설로도 출제가 같이 되니까는 내용들, 자료들 좀 꼼꼼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문화사는 원래 자료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34번은 가에 들어갈 명칭으로 옳은 것은 한국의 세시풍속. 조선시대 이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이죄를 실시하였다. 절이죄, 시험하는 거, 시험 보는 거. 또한 옷과 책을 햇볕에 말려 포이와 포서 여인들의 직녀성에 여기서 포인트, 이 키포인트가 나와.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1점짜리예요. 직녀성 딱 나왔으니까 뭐예요? 7월 7석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4번까지 쭉 정리해서 풀어봤는데 어떻게 필기 잘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35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파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